안녕하세요. 아, 네. 시작할게요. 그래서 커즐 RL이 원래 커즐 RL이 있긴 한데 저희가 하는 거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 보통 이제 크게 봐서 이제 지도 학습이 신경망 하나를 학습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제 보통 생성 AI, 생성 학습이 이제 시- 신경망 두 개를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신경망 세 개를 학습시키는 방법인데 이제 어, 이 에러 자체를 각각 다르게 계산해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건 뭐냐? 원래 인과 추론은 영국 쪽에서 많이 발달됐는데 거기서 이제 두 칼큘러스를 많이 써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방식이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거기는 이제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서 이제 인과관계를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머신 자체만으로 인과관계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제 X하고 Y가 이제 머신러닝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머신러닝의 이 인과학습식이 사실은 강화학습에도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쉬운 머신러닝 그 어플리케이션부터 먼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X와 Y가 있는데 이제 Y가 보통 이제 레이블이라고 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원인, 명시적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나머지 레이텐트 커세스를 이제 잠재 원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이제 모델 세 개인데 이게 이제 강학습 먼저 알려드리면 이게 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워드 패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포워드 패스에서 레이텐트 벡터가 나오고 레이텐트 벡터는 이제 차원을 우리가 정할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리즈너가 이제 추론하는데 뭘 추론할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추론된 레이블에서 이제 reconstruct observation 뭘 출력할지 모르는데 이 프로듀스를 통해서 4를 이제 생성해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잘못된 레이블을 기반으로 이제 프로듀스를 만들면 프로듀스가 이제 4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같은 레이텐트 벡터에서 이제 레이블 인풋 이거는 이제 정답이죠. ground truth. 거기서 이제 8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손글씨를 보면은 디짓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커스로는 레이텐트 벡터,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이 두 개의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과 그래프를 구하기 위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스 세 개를 구하는데 제너레이션 로스는 이제 프로듀서와 익스플레이너가 잘못을 했다. 왜냐면 두 가지 모델이 이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를 보면은 세 가지의 프로세스, inference generation, reconstruct process에서 두 가지가 이제 해당이 되고 이제 reconstruction loss는 역전파할 때는 이제 DT7에서 결국은 reason하고 producer, explain의 output이 reason에서 마이너스, producer에서 플러스라서 결국 재구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차이, 절대차는 reconstruction loss가 된다. 의미대로 가고요. 그렇게 해서 예, 이렇게 되고 inference loss는 이제 예측한 거 두 개끼리 차이를 봐요. 근데 이제 프로듀스가 똑같은 이제 레이턴 벡터를 봤기 때문에 두 개의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서 두 개의 차는 이거는 리즈너하고 익스플레이너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에서 하나를 빼면은 익스플레이너에 대한 에러가 나오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그리고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의 각각의 서로 디스팅트한 에러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각각 역전파라면은 고유한 자신의 잘못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독립된 변수를 배운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배운다고 하고 이제 이 기술을 공개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강화학습에 적용이 되나? 강학습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variable이 레이블이랑 x와 y 그리고 2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state, action, value, next state를 이제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추론하는 거, 우리가 사람이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정보를 추론하는 거, 그 방향을 이제 inferential direction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환경을 통해서 next state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generate direction은 이건 사실은 조금 복잡한데, 아니 어떻게 미래가 cause가 되고 현재가 effect가 되냐, 반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next state, 그리고 현재 상태가 이제 state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왜 우리가 그 행동을 하냐? 그러면 이제 그것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총 보상의 합이라고 보면 그게 이제 value가 되겠죠. 그래서 value가 cause가 되고 그 cause가 action, deterministic한 action. 그러니까 꼭 그 행동이 돼야지만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그거 두 가지가 next state에서 cause가 돼서 현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해서 알고리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exploration phase고, 이 상태에서는 크리틱하고 액터만 이제 행동을 해요. 근데 여기서 크리틱이 밸류 펑션이고 액터가 원래 보통 이렇게 받지 않는데 저희는 좀 다르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고, 근데 이번에 이 스테이트 밸류가 이제 1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돈이니까 가치를 받고, 가치는 이제 양방향으로 바이다이렉셔널 트랜지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크리틱이 먼저 이스티메이트 밸류를 찾고, 그 다음에 타겟 크리틱이 이제 똑같아요. 이거는 아래 프레임워크랑. 그래서 예, 여기까지도 똑같습니다. 밸류 로스까지 똑같고, 여기서 predict action. 근데 predict action이 진짜 액션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한 번도 뭐가 predict action을 이제 지도한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제 predict action은 다시 이제 추론된 레이블이죠. 그게 이제 recall state.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지? 엣지 오브 투마로우에서 이제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오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같은 밸류를 바꿔서 reverse environment 통해서 액션 그리고 next state가 이제 reverse transition이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reverse cost는 뭐냐, 생성된 관측이죠. 샘플 액션, 진짜 액션이죠. 우리가 샘플링 한 거. 여기까지는 일단 인과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최대의 보상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이 반복되고 결정적인 행동을 찾고 이제 상태가 순환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recurrent cost. 그래서 이건 뭐냐? 두 가지의 절대차는 액터와 리버스 인바이러먼트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한 절대차는 액터와 크리틱에 대한 forward cost, 앞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인바이러먼트 forward dynamic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파란색이 reverse cost, 초록색이 recurrent, forward cost가 이제 빨간색인데 두 개에서 하나씩 빼면은 이제 절대적인 오차를 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데이터셋을 학습하는 거지 이제 강화학습을 학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강화학습 프레임워크를 이제 결합을 했어요. 원래 저희는 이제 원래 이제 프레임워크 오리지널 CC넷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강화학습으로 확장이 된 거죠. 같은 알고리즘을 써서. 그래서 이제 액터 에러는 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액터가 얼마나 invertible, 그러니까 가역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래로 갈 수 있고 그 행동을 다시 언두했을 때 현재 상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에러에다가 이제 어드밴티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expected value,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가치보다 현재가 이제 좋으면 그럼 마이너스네. 그럼 어드밴티지 마이너스네. 그러면은 이제 그 행동을 안 배우죠. 그리고 이제 어드밴티지 플러스면 이거 행동을 배워요. 그래서 이제 인과가 재구성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강화시키는 거고, 만약에 어드밴티지 마이너스면 이제 자동으로 탐험을 모두 그러니까 익스플로레이션 더 하게 됩니다. 이제 크리틱 로스가 좀 복잡한데 원래 밸류 로스가 이제 크리틱이니까 밸류 펑션이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더해서 그 원래 인과 학습 시계에 있는 그 크리틱 에러. 근데 크리틱 에러는 이거는 어떤 오차냐면 레이텐 밸류가 사실 나와요. 그 밸류 로스를 이제 더하지 않으면. 근데 밸류 로스가 이제 실제적인 이제 expected value까지 이제 근접을 하고 거기다 대고 크리틱 에러를 더해서 양방향 전이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 로스는 다 아시는 식이고요. 그리고 reverse environment loss는 이거는 그냥 에러를 역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고, 예, 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롤 어사이먼트 이제 라이브러리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라이브러리가 이제 기술이 구현이 다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비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PO나 A2C나 그리고 싹이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카즈라 RL까지 다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석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모델 간의 관계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state value, value function 그리고 q function 보통 q function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옛날에 사용하던 value function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액터는 이제 원래 안 보이던 액터죠. 그러니까 V가 있어서 이 V가 학습 도중에 계속 이제 변하잖아요. 원래 스테이트에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랑 expected value랑 거기에 근접하다 이제 그게 값이 점점 커지니까 왜냐면 이제 점점 학습이 많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매핑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학습 끝난 상태에서 밸류를 만약 바꾸면 AT가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챗 GPT가 이제 모델 하나니까 이제 모델 세 개를 학습시키는 저희가 하는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학습도 2배에서 3배 더 빠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GPT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지능이 너무 높아서 이제 조절을 못한다. 그럴 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밸류 펑션에 대한 이제 제약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밸류를 컨트롤하면 예를 들어서 50% 출력을 제한하면 액션은 그거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50%에 해당한 최대 출력의 50%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버스 인바이러먼트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체크리스트. 사실 저희가 연구를 다 못해요.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이제 모델 프리도 되고 사실 모델 베이스도 해당이 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리버스 인바이러먼트가 환경을 역으로 시간의 역순으로 매핑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온 폴리시도 사실 되는데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온 폴리시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컨티뉴스 액션이나 디스크릿 액션은 둘 다 되는 이유가 액션을 이제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로그 프로이나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 거꾸로 이제 만드는 것을 학습하다 보니까 그 리워드, 딜레이드 리워드나 이런 데 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에러가 직접적으로 구해져서 로스는 보통은 여러 가지 모델을 이제 누가 정확하게 잘못하는지 몰라서 이제 소케스틱 시리가 좀 남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인버트 폴리시는 사실 그 폴리시가 점수를 최대로 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봐야 돼요. 근데 저희가 하는 행동은 가역적인 거, 그러니까 시간을 다시 돌렸을 때 똑같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 폴리시만 찾게 되고요. 거기다 대고 이제 밸류 어드밴티지가 양수면 이제 그걸 배우고 아니면은 그 행동에서 멀어집니다. 리버스 다이나믹스는 이제 리버스 인바이러먼트 이제 배웠으니까 사실 액터하고 크리틱만 사용해도 되는데 리버스 인바이러먼트를 하면은 이제 스테이트가 거꾸로 가서 왜냐면 훈련하는 도중에서 스테이트가 얼마나 이제 미래에서 현재로 갔을 때 그게 정확하게 현재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리버스 인바이러먼트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드롭아웃이나 이런 걸 좀 쓰면은 이제 조금 다르겠죠. 하이브리드 모델 이거는 약간 그 개념적이고 이제 environment는 이제 저희가 이제 RLT는 만들었는데 이제 알고리즘을 조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무조건 같은 것들 이제 점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만들 수 있도록 그 튜닝이나 이제 모든 프로세스, 그러니까 스테이트 노멀라이제이션부터 모든 파이프라인 다 구성을 했고요. 게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트레이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제 비교할 수 있어요. 좀 원시적이긴 한데 이제 퍼포먼스 그것만 보는 거예요. 프레임워크에서.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는 이제 다 구성을 해놨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GPT 3개를 깔았어요. 요즘에 이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원래 이제 액터 크리틱하고 이제 리버스 인바이러먼트 이제 언어 모델을 쓰는 거죠 각각. 근데 저희는 이제 보통 카잘 마스크라고 해서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과거를 볼 수 있고 이제 미래를 못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크리티컬 액터. 근데 리버스 인바이러먼트는 리버스 카잘 마스크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데 과거를 못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트래젝토리 그러니까 시퀀스를 아주 길게 학습하면은 퍼포먼스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거의 안 써요. 사실 요즘에는 안 쓰고요. 근데 이제 탐험이 이제 노이즈를 안 쓰다 보니까 이게 탐험의 이제 다양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고안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의도는 정말 이제 장기적인 그 액션,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봇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이제 노이즈를 집어넣으면은 단순한 거밖에 못 배운다 생각을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려고 이제 고안했습니다. 이제 좀 빨리 끝났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조금 다시 보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알고리즘이 많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부분은 똑같고요. 이제 estimate value나 expect value 다 똑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advantage 똑같고, 액터만 이제 estimate value가 들어갔고, 이제 reverse environment 두 번 쓰여요. forward pass에서. 그렇게 해서 코스트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과학습에서 이제 이제 코스트 자체는 사실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만 이제 계산하고, 에러가 역전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코스트가 만든 그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거꾸로 타고 들어가서 두 개, 3개, 뺀 게 되는 거고, 이제 디테치는 그거에 대한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모델들은 다 제거해서 역전파 경로에서 제거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액터 크리틱 그리고 이제 리버스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에러가, 개별적 에러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어드밴티지를 곱하고 다른 에러를 더해서 이제 강학습 시기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지도학습이랑 생성학습,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죠. 원래 CCNS에서. 근데 그거에다 이제 강화학습을 결합해서 행동을 강화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벤치 점수에 근접을 했는데 이제 튜닝하는 게 꽤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조금 돌아가서, 예, 이게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생성물끼리 이제 절대차를 구하는 건데, 리버스 인바이러먼트가, 그러면은 이게 왜 차이가 왜 나냐면, 사실은 프리딕 액션이랑 샘플 액션이랑 차이가 나서 이게 코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 액션을 예측하면 되는데, 샘플 액션을 예측하지 못해서 프리딕 액션이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똑같이 예측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드밴티지를 곱해서 만약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행동을 배우냐 안 배우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코스트는 이제 이게 만약 코스트가 역전파되면 액터 크리틱이 동시에 업데이트가 돼서 그레디언트 계산이 이제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을 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에러 펑션을 이런 식으로 고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사실은 엄청 어려워서 교수님들도 이게 사실 몇 달 동안 같이 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이유가 저희가 일단 최대로 활용을 할 수도 없고, 검증이나 이제 이러한 과정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를 더 올리려면 이제 오픈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커저 이펙트요. 그러니까 처음은 랜덤 액션이죠. 무조건 신경망 내부 자체에서도 일단 그 인스트릭한 그 노이즈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 잠깐만, 비디오가 있나? 혹시 잠깐만요. 비디오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커저한 액션을 구할 수 있는 비디오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링크드인에 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시면 밸류를 조정해서 이제 에이전트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훈련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근데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액터가 정확하지 않고 크리틱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밸류, 사실은
정확하게 질문이 어떻게 되죠? 음, 네, 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터가 이제 예측한 액션이 리버스 인볼먼트를 타고서 다시 돌아왔을 때 맨 마지막에 훈련이 다 끝나면 이제 리커런트 코 스테이트랑 리버스 스테이트랑 이제 샘플 스테이트가 다 똑같아져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밸류가 이제 수렴하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레이텐트 밸류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loss 펑션이 결합이 돼서 그 estimate 밸류가 expect 밸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리턴이랑 똑같은데 거기 근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능을 하는 게 액터한테 알려주기를 그만큼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가 되는 행동을 수행하고 리버스 인바이먼트는 그 현재 그 가치에 해당하는 상태로 이제 회귀를 하게 되는 거죠. 샘플 넥스트 스테이트에서.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학습하고 이건 이제 원 트랜지션이잖아요. 이제 아까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정확해지거든요. 왜냐면 먼 미래에서부터 어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만 보고 과거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리버스 인바이먼트 그것만 배우고 액터는 이제 그 반대. 그래서 서로 이제 맞물려서 무조건 일이 가능한 일만 배운 거죠. 근데 이제 이러면 폴리시가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결정적인 뭔가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리버스 인바이러먼트에 사실 드랍아웃을 좀 써요. 드랍아웃 쓰면은 이게 리커런트 스테이트가 무조건 에러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폴리시가 좀 다양해져요. 그래서 프리딕 액션이 사실 할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할 때마다 트레이닝 할 때마다 바뀌고 그 폴리시가 바뀌어서 탐험을 다양하게 하게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액터하고 크리틱이 만드는 에러가 아니라 훈련할 때 새로 초기화되는 그 소켓 6이라서 액터하고 크리틱 자체도 사실 결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탐험은 좀 하는데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든 거고 사실은 계속 발전하면은 더 좋아질 수는 있어요. 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죠. 그래서 앞에 그 연사님이 하셨던 방법이 사실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해봤죠. 할 수가 없으니까 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까 조금만 더 이제 인과 그래프 다시 돌아가면 사실 이 모델 자체가 그냥 랜덤하게 만든 건 아니고 인과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과 그래프만 이해하면은 사실은 모델은 자동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완전 무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델을 그렇게 구현한 건데, 예, 이렇게 처음 이제 스테이트, 넥스트 스테이트, 액션 밸류가 있으면 여기서 인과 그래프 그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스티메이트 밸류를 추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액션을 먼저 보잖아요. 스테이트에서. 그리고 스테이트 액션 넥스트 스테이트를 예측하고 또한 이제 Q 펑션은 이제 밸류는 이제 보통 이제 스테이트하고 액션에서 이제 이스티메이트 밸류를 가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켓 6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정적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지 그러니까 로봇을 이제 훈련시켜도 정확하게 말하면 로봇이 뭘 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맥스한 리워드만 이제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약간 말이 안 되는 가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래가 원인이 되면, 그러니까 미래에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이제 액션을 취할 때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시험 수능을 보기 전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원하는 거 가치는 있고 미래는 정해지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액션을 취하면 취할수록 이제 경우의 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사실은 증가하는데 미래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정말 있으면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가정한 거죠. 그래서 그 식에서 넥스트 스테이트가 그러면 결국 원인이 되고 원인은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식을 이렇게 세웠고 거기에 대한 이제
모든 모델과 이제 식들을 다 구성을 한 겁니다. 에러까지.